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만큼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끼는 한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개론 구독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볼까요? 제 여자친구는 성관계가 임신의 위험성이 있고 그 어떤 피임 수단도 피임률이 100%가 아니기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약 1년 전 마법 주기가 되었는데 마법을 하지 않아 한 달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성관계를 통해 연인 사이를 좀 더 돈독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지를 못하니 제 머릿속에서 혼자 끙끙 고민하다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여쭤보아요. 현재는 피임이 실패할 경우 여성에게 더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자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중입니다. 네, 우선 어려운 고민을 나눠준 제이님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연을 딱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연인과의 성관계 그리고 임신 가능성, 이거는 여자라면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했음에도 생리를 하지 않아서 계속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하는 분도 있었고, 관계를 가진 후에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타워 피임약을 먹은 분들도 있었어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다면 흔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어쨌든 생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호들갑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좀 공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했던 생각들이 나는 그 어떤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임신하면 내 회사, 내 학교는 어떡하지? 가족들에겐 어떻게 말하지?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생리할 때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미치는 거죠. 왜 나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 보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이님의 여자친구가 생리가 늦춰졌을 때부터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그 마음도 사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본인의 여자친구가 이런 주제들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왜 그런 것들로 걱정하냐고 절대 다그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정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이런 문제로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여동생이나 누나의 남자친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진 제이님의 여자친구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었고요. 이제 제이님의 입장을 살펴보면 저는 제이님의 마음도 많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관계를 갖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원나잇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도 있죠. 둘만의 비밀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상대방이 만약에 이거를 거부한다면 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잠깐 빠져서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제이님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거부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자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대 초반 때 한 20살인가 21살 때 잠깐 만났던 분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났었는데 저도 그분과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죠. 저는 원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분은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뭐 그래봤자 20대 후반이었지만 워낙 생각이 확고했던 분이라서 저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다그치고 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쓰레기 같은 말이었죠. 그분이 말했던 말도 쓰레기였고 저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취했던 행동도 쓰레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또 저한테 다짜고짜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진짜 틀린 줄 알았었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 그분과 비슷한 남성분, 여성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들로 인해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갖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이님의 사연을 읽다가 갑자기 그때가 떠올라서 열이 받았었는데 비교가 되면서 제이님은 정말 속이 깊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속이 깊으신 분 같아요. 어쨌든 제이님이 이런 고민을 갖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 의견을 들려드려야겠죠? 여러분이 저라면 제이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나요? 제가 제이님에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자친구를 설득하세요. 아니면 여자친구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 분 함께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연에 절대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그런 기관을 찾고 전문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아는 몇몇 기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밑에 보시면 PC에서는 더보기,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검정색 세모의 버튼이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올린 기관명과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스쿨이라는 곳과 아하 성문화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성교육이 열리면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곳을 아냐면요. 저 역시도 10대, 20대 초반엔 성에 대한 관념, 지식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어요. 근데 기회가 돼서 20대 중반에 성교육을 꾸준히 들었고 그때 계기가 돼서 성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됐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떠나서 성 그 자체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게 바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님과 비슷한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커플이라면 혹은 다른 성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제가 드린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분명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꼭 함께 공부하셔서 두 분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솔로인 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이런 강의를 미리미리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미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두 분이 어떤 특정한 문제로 부딪힌다면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저랑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잖아요. 분명 거기서도 이런 고민 상담을 해주는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으로 해주는 조언을 절대 다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절대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들의 조언을 따라서 여러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과학적인 연구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애, 사랑과 관련된 잘못된 조언들을 다 뿌리 뽑고 싶어서 그래요. 잘못된 조언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심으로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제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이님에게 응원의 말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또 성교육과 관련해서 더 아는 기관이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자료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